한 편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살렸다? 넷플릭스는 한때 주가 폭락과 성장 둔화라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전 세계를 휩쓴 단 하나의 콘텐츠가 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 끼친 영향이 단순한 흥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반등했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흐름까지 바뀌었죠. 비영어권 콘텐츠의 위상이 달라졌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인기작을 넘어 실제로 넷플릭스와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파급력을 경제,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글로벌 시청자 수 급증 및 기록 경신. 오징어 게임은 공개 28일 만에 1억 4,2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고 누적 시청 시간은 16억 5천만 시간을 돌파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고요? 이 수치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18만 8천 년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빠졌다는 뜻이죠. 주가 상승 및 경제적 효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제작비 약 300억 원으로 시작한 이 작품은 1조 2,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죠. 넷플릭스의 주가는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성공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3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발표했죠.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문화적 파급력. 이 작품을 통해 넷플릭스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이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LA시는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혀 작품의 문화적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 LA에서 오징어 게임의 날을 제정하였다니요. 이는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 등을 주제로 공적인 기념을 제정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최초일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산업 활성화.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는 미국,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획사들에게도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수상 경력 및 비영어권 작품의 위상 강화. 오징어 게임은 미국 방송계 최초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작품상을 비롯해 13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골든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등 주요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비영어권 작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작품이 해외에서 상을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 비영어권 콘텐츠도 미국 TV 시장에서 주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작품은 후보로 오르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대부분 영어권 작품이 독식해였던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를 깨뜨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비영어권 작품도 에미상 같은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인해 작품에 등장한 의상, 소품, 먹거리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관련 상품의 판매와 한국 전통 놀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달고나 세트와 참가자들이 입었던 녹색 체육복은 세계 각국에서 불티나게 팔렸으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가 인기몰이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할로윈 시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코스튬이 바로 오징어 게임 참가자 복장이었다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략을 바꿨고 비영어권 작품의 위상을 높였으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이끌어낸 역사적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준 파급력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글로벌 히트작이 등장할지 기대하게 되죠. 이전에 다룬 영상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등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과 넷플릭스의 혁신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 감소와 매출 하락이 발생하며 주가가 70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폭락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약 2년 반 만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현재 주가는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펼쳤던 전략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분석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등의 서막. 넷플릭스가 반등을 꾀할 수 있었던 큰 요소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인데요. 1. 광고 지원형으로 저렴한 6.99달러 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에 민감한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여 개발도상국 및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 가입자 증가를 목표하였습니다. 2. 계정 공유 제한을 강하게 하여 불법적인 계정 공유로 인한 수익 손실을 방지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오리지널 콘텐츠, 글로벌 현지화 강화. 앞서 말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종이의 집이 그 강력한 예시이죠. 이를 통해 주춤했던 가입자 수와 매출은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약 220만 명의 가입자 증가를 기록하였고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는 4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매출 73억 4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고 주가는 이 발표 후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이후 2023년, 2024년 자료도 표로 한번 보실까요? 23년 4분기에는 2억 6천만 명, 24년 1분기 2억 6,900만 명, 24년 2분기 2억 7,700만 명, 24년 3분기 2억 8,200만 명, 그리고 대망의 24년 4분기에는 약 1,90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여 무려 가입자 3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24년 12월 26일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마이클 타이슨의 전설적인 복귀 전 독점 중계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가입자 수가 증가하니 매출 또한 우상향하겠죠. 매출 추이를 보겠습니다.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20% 성장률을 보였지만 코로나로부터 뺏긴 일상을 점차 되찾으며 성장률은 줄었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 다시 올해 매출이 15.7%, 두 자릿수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군요. 이는 광고 수익이 2배 증가한 것이 크게 미쳤고 2022년 광고 플랜 도입한 것이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넷플릭스는 2022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입자 수와 매출의 꾸준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주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70달러까지 폭락했던 주가는 가입자 유입 확대, 광고 수익 증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을 기반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마침내 1000달러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죠. 이는 단순한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넷플릭스가 기존의 사업 모델을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과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넷플릭스는 혁신적인 전략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자신들의 독보적인 입지를 재확인하며 스트리밍 업계의 선두 자리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또 한 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넷플릭스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을 통해 넷플릭스가 앞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1000달러를 넘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지금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요?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로 마지막 4편에서는 넷플릭스의 미래 전략과 새로운 도전 과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굿모닝 퍼스트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4부에서 만나요.